이게 뭐니? 한번 들어보렴. 엄마 그건 아니에요. 설명할게요. 들어보기나 해. 엄마 가게 내가 팔아버릴 거야. 그 돈으로 수진이랑 새로 시작할 거야. 가게 안에 녹음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40대 초반의 남자, 정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방금까지 오늘부터 내가 새 사장이야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녹음을 재생한 건 그의 어머니, 복순 여사였다. 시장에서 30년 넘게 두부를 팔아온 그녀가 휴대폰 재생 버튼을 누른 것이다. 그 옆에는 며느리 은하가 서 있었다. 석 달 전 이 가게에서 쫓겨났던 바로 그 여자가 대체 이 세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연 고민 남녀 평범한 반찬 가게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보통이 아닌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 같이 가보시죠. 12년 전 은하가 이 가게에 처음 발을 디뎠던 그날로 26살. 은하가 정태를 만난 나이였다. 당시 식품회사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거래처 회식 자리에서 정태가 건너편에 앉았다. 목소리가 크고 입담이 좋아 분위기를 혼자 끌고 가는 스타일이었다. 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잡아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제가 맛집 많이 알거든요. 혼자 밥 먹으면 외롭잖아요. 서울에서 혼자 사는 26에게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다. 연애는 빠르게 진행됐고 1년쯤 지난 어느 날 정태가 프로포즈를 했다. 은하는 바로 승낙하진 않았다. 어머님 먼저 뵙고 결정할게. 정태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은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 결혼 생활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걸 알고 있었으니까. 처음 복순 여사를 만난 건 재래시장 두부가게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콩물을 거르고 계신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은하가 인사를 드리자 한참 쳐다보시더니 고개만 끄덕하셨다. 정태가 안절부절하며 나섰다. 엄마, 인사 좀 해. 내가 민망하잖아. 시어머니는 짧게만 답하셨다. 그래, 봤다. 그리고 은하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콩물 거르던 일을 계속하셨다. 돌아가는 길에 가방을 열어보니 두부 한 모가 비닐에 쌓여 있었고 그 위에 하얀 봉투가 있었다. 봉투 겉에 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밥 잘 챙겨 먹으래이. 은하는 그 순간 알았다. 이분은 무뚝뚝하시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라는 걸. 결혼 후 은하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반찬 가게를 넘겨받았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이 가게 내가 맡아라. 나는 두부 가게만 할게. 처음에는 정말 작은 가게였다. 반찬 종류도 10가지가 안 됐고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기기 어려웠다. 은하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재료를 직접 골라 사고 반찬을 만들고 점심 전까지 배달을 돌리고 오후에는 장부를 정리했다. 정태는 가게 명의상 대표였지만 실제로 하는 일이 없었다. 느지막이 나타나서 계산대 옆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손님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를 쳤다. 어서 오세요. 저희 가게 반찬 전부 직접 만듭니다. 제가 양념 비율을 하나하나 다 잡아놨어요. 은하가 새벽부터 만든 반찬을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는 거였다. 한 번은 단골 아주머니가 물었다. 사장님, 이 깍두기 비결이 뭐예요? 정태가 대답했다. 비결이요?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건데요. 설탕 대신 배즙을 쓰거든요. 은하가 옆에서 기가 막혀하며 듣고 있었다. 그 레시피는 은하가 3년을 시행착오하면서 잡은 건데 그치만 참았다. 부부가 같이 하는 가게니까. 5년째 되던 해
은하가 개발한 간장 불고기 양념이 입소문을 탔다. 단골이 늘었고 배달이 하루 100건을 넘기는 날도 생겼다. 8년째에 가게를 넓혔고 직원도 2명을 뽑았다. 12년이 지나자 작은 반찬 가게는 동네 맛집이 되어 있었다. 그 모든 걸 만든 건 은하였다. 새벽마다 솥 앞에 선 것도, 거래처를 뛰어다니며 단가를 깎은 것도, 비를 맞으며 배달을 돌린 것도 전부 은하였다. 정태는 사업가 모임이라며 골프를 치러 다녔고 명함의 대표라고 박아서 여기저기 돌렸다. 그래도 은하는 괜찮았다. 아들 도윤이가 건강하게 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두부를 갖다 주셨다. 평범하지만 나쁘지 않은 일상이었다. 그게 영원할 줄 알았다. 변화는 슬금슬금 찾아왔다. 처음 눈에 띈 건 옷차림이었다. 원래 정태는 가게에 올 때 면바지에 티셔츠가 전부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슬림핏 셔츠를 입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두도 새로 사고 손목에 시계까지 찼다. 은하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차려입고 다녀? 정태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거래처 사람들 만나는데 대표가 허름하면 되겠어? 이미지 관리 좀 해야지. 그러더니 퇴근 후에 사업가 모임이 있다며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게 석 달쯤 지나니까 거의 매일이 되었다. 돌아오면 밤 11시, 12시였다. 은하는 그래도 사업 확장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며 넘겼다. 중년 남자가 인맥 관리하는 게 나쁠 건 없으니까. 아들 도윤이가 먼저 이상한 걸 눈치챘다. 어느 날 저녁 은하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도윤이가 옆에 와서 말했다.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해. 뭐가? 아빠가 나한테 전화를 안 해. 예전엔 학원 끝나면 항상 전화했잖아. 요즘은 문자도 안 읽어. 은하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 한쪽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한테까지 무관심해진 거라면 단순한 바쁨이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그로부터 열흘 뒤에 터졌다. 거래처 계약 갱신 때문에 은하가 직접 거래처 사무실에 갔다. 이 거래처는 은하가 5년 전부터 직접 관리해 온 곳이었다. 재료단가 협상도 납품 일정 조율도 전부 은하가 해왔다. 계약서가 준비돼 있었고 은하가 펜을 들어 서명하려는 순간 거래처 담당자가 손을 들어 막았다. 죄송한데요. 대표자 서명만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증상 대표가 다른 분으로 돼 있어서요. 은하의 손이 멈췄다. 12년간 이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 자기인데 서류상으로는 서명 한 번 할 수 없다는 거였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정태가 들어왔다. 늦게 오면서도 얼굴에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의자에 앉더니 거래처 사람들한테 인사를 했다. 아이고, 기다리셨죠? 제가 좀 바빠서. 그리고 펜을 집어들며 은하를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주방 담당이지. 계약은 내가 하는 거야. 원래 이런 건 대표가 해야 돼. 거래처 직원 3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 5년 동안 은하와 얼굴을 맞대고 일해온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은하는 주방 담당이 됐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입술을 깨물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다. 여기서 싸우면 거래처 앞에서 부부싸움이 되니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전화를 받으며 웃고 떠들었다. 은하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가게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만든 건데, 서류 한 장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날 밤 은하는 잠을 못 잤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한 장 앞에서 무력해지는 기분. 그게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분이 안 됐다.
거래처 사건 이후 은하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다. 정태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봤다. 가게 운영용 카드는 은하가 관리했지만 정태 개인 카드는 따로 있었다. 남편이 잠든 사이 카드 앱을 열어봤다. 눈이 커졌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백화점 여성 매장, 꽃배달, 석 달치 내역에 수백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은하는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했다. 감정은 나중에 처리하자. 일단 증거부터.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터졌다. 밤에 정태가 소파에서 잠들었는데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발신자 이름은 수진이었다. 은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그 화면을 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남편이 움찔하는 게 보여서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안 본 척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에 카드 명세서가 있었다. 전부 복사했다. 복사기 앞에서 한 장씩 넘기면서 울지 않았다. 울 시간에 증거를 모아야 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났다. 은하는 증거를 정리하면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도 받았다. 그런데 은하보다 정태가 먼저였다. 어느 날 저녁 정태가 거실 식탁에 서류 봉투를 탁 내려놓았다. 이거 뭐야? 이혼 서류. 은하가 봉투를 열어봤다. 정말 이혼 합의서였다. 정태가 팔짱을 끼고 서서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더 이상 안 맞아. 깔끔하게 정리하자. 깔끔하게? 가게는 내 명이니까 당신한테 갈 건 없어. 위자료 좀 줄 테니까 그걸로 나가서 새로 시작해. 은하는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12년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남자 가게를 맛집으로 만든 게 12년이었는데 이 남자 입에서 나온 말이 당신한테 갈 건 없어였다. 내가 그 가게를 만들었어. 12년 동안.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태가 코웃음을 쳤다. 만들긴 뭘 만들어. 명의가 누구야? 사업자 등록증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 법적으로 그게 다야. 그 한마디가 은하의 가슴에 못이 박히듯 들어왔다. 거래처에서 서명도 못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서류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정태는 서류를 식탁 위에 밀어놓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일주일 줄게. 생각해봐. 근데 결과는 같을 거야. 문이 닫혔다. 은하는 혼자 식탁 앞에 앉았다. 이혼 서류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종이 위에 번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다. 분하다. 억울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지? 가게 명의는 남편 앞이고 사업자 등록증도 남편 이름이고 법적으로 은하는 이 가게의 직원도 아닌 그냥 배우자일 뿐이었다. 그날 밤 은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보면서 같은 생각만 반복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걸까? 이혼 통보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은하가 아침에 가게로 출근하려고 문 앞에 섰는데 비밀번호가 안 먹혔다. 네 자리 숫자를 다시 눌러봤다. 빨간 불. 한 번 더. 역시 안 열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문이 열렸다. 정태가 서 있었다. 그 뒤에 직원 2명이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다. 뭐야, 비밀번호 왜 바꿨어? 오늘부터 은하 씨는 이 가게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은하 씨. 12년을 같이 산 남편이 직원들 앞에서 은하를 성과 이름으로 불렀다. 내 가게잖아. 내가 12년을 여기서 일했어. 당신 가게? 사업자 등록증에 당신 이름 어디 있어? 들어오지 마. 문이 닫혔다.
은하는 닫힌 유리문 너머로 자기가 12년간 서 있던 주방을 바라봤다. 그날 오후 카드도 정지됐다. 가게 운영비로 쓰던 카드를 정태가 한도 0으로 바꿔버렸다. 가게도 카드도 명의도 은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전화가 울렸다. 거래처 김 사장이었다. 사장님, 오늘 주문하신 돼지고기 300인분이랑 두부 10판 배송인데요. 결제가 안 되네요. 은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김 사장님, 저 더 이상 그 가게 사람이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네, 그럼 300인분 재료는요? 사장님 아니면 누가 검수해요? 은하는 대답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텅 빈 부엌에 서서 울었다. 12년간 매일 새벽 이 시간이면 칼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잡을 칼도 설 주방도 없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새벽 6시도 안 된 시간이었다. 현관 카메라를 보니 시어머니 복순 여사였다. 낡은 보자기로 싼 뭉치를 들고 계셨다. 아가, 나 좀 보자. 시어머니는 식탁 앞에 앉으시더니 보자기를 푸셨다. 매듭을 하나하나 푸시는데 손이 떨리셨다. 보자기 안에서 돈이 나왔다. 5만 원권으로 빼곡한 돈 뭉치. 어머니, 이게 뭐예요? 3천이야. 내가 두부 팔아서 평생 모은 거다. 그리고 다 안다. 그놈 바람 피우는 거. 심장이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어떻게 시장에서 30년을 있으면 못 듣는 게 없어. 은하는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참으며 물었다. 그래서요, 이 돈은 뭐예요? 시어머니가 은하의 손을 잡았다. 두부를 짜온 거칠어진 손이었다. 며느리, 아직 도장 찍지 마. 3달만 내 말 믿어달라. 3달이요? 어머니, 아들 편 드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세차게 고개를 저으셨다. 난 그놈 편 아니야. 지금 나가면 너만 손해야. 그놈 명의로 다 돼 있으니까. 근데 내가 방법을 알아냈어. 3달만 기다리면 내가 그 가게를 가져올 수 있어. 은하는 시어머니 눈을 바라봤다. 주름 깊은 얼굴, 새벽부터 시장에 나와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 그 손으로 3천만 원을 싸들고 오신 거였다. 이분의 전 재산을. 내가 언제 너 속인 적 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달라. 은하는 한참을 시어머니 얼굴을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은하는 식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3천만 원이 든 보자기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이 돈이 위로금인 건지 전쟁 자금인 건지 그때는 정말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복순 여사는 한 번도 은하를 속인 적이 없었다. 그날부터 은하의 석달이 시작됐다. 시어머니가 시킨 첫 번째 일은 의외였다. 조용히 물러난 척하라는 거였다. 정태한테 연락하지 말고 가게에도 가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그게 제일 어려웠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힘든 싸움이었다. 은하는 시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다. 남편이 절대 모르는 통장.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건 친구 현주한테 연락한 거였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현주는 은하의 유일한 친구였다. 사정을 듣고 현주가 말했다. 가게 명의가 남편 앞이라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걸 증명하면 돼. 매입전표, 거래처 계약서, 세금 신고 내역, 배달 기록 같은 거. 은하는 수첩을 샀다. 거기에 12년간 자기가 한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재료 주문은 항상 은하 휴대폰으로 했으니까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거래처 계약서에는 실무 담당자로 은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세금 신고도 은하가 직접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겨서 처리한 거였다. 하나하나 모았다. 투명 파일에 날짜 순으로 정리했다. 밤마다 거실 바닥에 서류를 펼쳐놓고 분류했다. 매입전표, 배달 주문서, 카드 결제 내역, 거래처 이메일. 12년치 흔적이 바닥 가득 깔렸다. 동시에 남편의 외도 증거도 계속 정리했다. 이미 확보해둔 카드 명세서, 메시지 캡처, 호텔 이용 내역을 파일별로 나눴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주셨다. 통화는 항상 짧았다. 잘하고 있어? 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텨라.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따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어머니는 이 기간 동안 시장 상인회장 장 사장을 만나고 있었다. 장 사장은 은하가 반찬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었다. 시어머니가 장 사장한테 부탁한 건 단 하나, 나중에 은하가 이 가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걸 증언해 달라는 거였다. 한편 정태는 은하가 조용히 물러나자 완전히 안심한 눈치였다. 가게에 수진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다. 직원한테서 소식이 들려왔다. 정태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것저것 맛보게 하고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겠다며 떠든다고 했다. 은하가 12년간 만든 메뉴를 바꾸겠다는 소리도 했다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전해준 말이 있었다. 그 여자가 정태 사장님한테 이러더라고요. 가게 인테리어 바꾸고 이름도 바꿔서 새로 오픈하자고요. 카페 겸 반찬 가게로요. 은하는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다. 참아. 아직 아니야. 석 달 뒤면 끝이야. 밤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고 싶었다. 못 참겠다고, 지금 당장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싶다고. 하지만 참았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참는 게 이기는 거야. 그놈이 더 깊이 빠질수록 내가 유리해진다. 은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만나고 지옥 같은 석 달이었지만 매일 밤 투명 파일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무기가 쌓이는 느낌이 들었다. 석 달째 되던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오늘이야. 짧은 한마디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덧붙이셨다. 점심에 그놈이 그 여자 데리고 가게에 온다. 가게 이름 바꾸고 새로 시작한다고 공지한다더라. 그때 가면 된다. 은하는 준비해둔 가방을 들었다. 석 달 동안 모은 투명 파일 12개가 들어있었다. 점심시간 가게 앞에 도착했다. 유리문 너머로 정태가 보였다. 가게 한가운데 서서 직원들과 손님 몇 명 앞에서 떠들고 있었다. 옆에 수진이 서 있었고 정태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이 가게 새 출발합니다. 이름도 바꾸고 메뉴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새로 할 겁니다. 여기 수진 씨가 새로운 파트너고요. 그때 유리문이 열렸다. 은하가 들어섰다. 정태의 얼굴이 굳었다. 너 여기 왜 왔어? 나가.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뒤를 돌아봤다. 문이 다시 열리면서 세 사람이 들어왔다. 시어머니 복순 여사, 정장을 입은 변호사 박 선생, 그리고 상인회장 장 사장. 정태의 표정이 바뀌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누르셨다. 가게 안에 정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 가게 내가 팔아버릴 거야. 그 돈으로 수진이랑 새로 시작할 거야. 늙은이가 두부나 파는 주제에 뭘 안다고.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직원들의 눈이 커졌다.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다. 정태가 입을 벌렸다. 그건 장난으로 한 말이야. 엄마 나 그런 뜻이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셨다. 장난? 내가 30년 장사해서 만든 가게가 장난이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서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쳤다. 이것은 복순 여사가 작성한 증여각서입니다. 반찬 가게의 권리금과 운영권을 며느리 은하 씨에게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은하 씨가 12년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증빙 자료도 함께 있습니다. 은하가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장 사장이 한 발짝 나왔다. 이 가게를 반찬 10가지짜리 작은 가게에서 지금의 맛집으로 만든 건 은하 씨야. 새벽마다 나보다 먼저 시장에 와서 재료 고르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나는 알고 있어. 정태가 뒷걸음질을 쳤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정태 앞에 놓으며 선언했다. 본 증여각서와 실질 운영자 증빙에 따라 가게 운영권은 은하 씨에게 귀속됩니다. 명의 이전 절차는 이미 착수되었고 이에 제기 시 녹음 파일 포함 전 증거가 법정에 제출됩니다. 정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수진이 슬금슬금 문 쪽으로 움직이더니 유리문을 열고 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태가 그 뒷모습을 봤다. 손을 뻗었지만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은하는 주저앉은 정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3달 동안 참은 이유, 이제 알겠지? 그 뒤로 모든 게 빠르게 무너졌다. 수지는 가게를 나간 그날로 연락이 끊겼다. 정태가 전화를 수십 통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며칠 뒤 정태가 수진의 집에 찾아갔는데 이미 이사를 간 뒤였다. 정태가 수진한테 쓴 돈을 나중에 정리해보니 수천만 원이었다.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호텔, 꽃배달. 그 돈은 전부 가게 매출에서 빼돌린 거였다. 돌려받을 방법은 없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터졌다. 정태가 가게 대표를 하면서 동시에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가게 관련 소송 서류가 회사로 날아갔다. 회사 측에서 권고 사직을 통보했다. 가게도 넘어갔다. 변호사가 진행한 명의 이전 절차가 완료되면서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 이름이 은하로 바뀌었다. 이혼 재판에서도 은하가 유리했다. 외도 증거, 재산 은닉 시도, 녹음 파일까지 제출되면서 재산 분할에서 은하가 가게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정태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혼이 확정되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은하에게 전화를 주셨다. 아가, 시장에 좀 와라. 은하가 시장에 가니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두부가게에서 일하고 계셨다. 두부를 크기별로 잘라 진열하고 계시더라. 은하가 가게 앞에 서니 시어머니가 옆 의자를 끌어주셨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다. 그놈이 나한테 왔었어. 네, 며칠 전에 용서해달라고 엄마 하면서 시어머니가 두부를 자르던 손을 멈추셨다. 칼을 내려놓고 은하를 쳐다보셨다. 그놈한테 말했어. 내가 선택한 건 돈이었다. 돈 들고 나타난 여자한테 넘어가서 마누라를 버리려 했고 날 팔아먹으려 했잖아. 여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게 지켜준 사람을 버리려 했잖아. 그게 지 선택인 거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난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은하는 숨이 막혔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한테 내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다. 코끝이 빨개져 있었다. 어머니, 힘드셨죠? 시어머니가 짧게 답하셨다. 내는 개안타. 그러면서 다시 두부를 자르기 시작하셨다. 괜찮지 않은 거였다.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그때 왜 저한테 그 돈을 주셨어요? 3천만 원이면 어머니 전 재산이잖아요. 시어머니가 칼을 멈추고
은하를 바라보셨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다. 이분이 우는 걸 은하는 처음 봤다. 그건 그놈 살리려고 준 게 아니다. 니를 살릴라고 준 거지. 은하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시장 두부가게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울었다. 소리를 죽이려 했는데 안 되더라. 옆 가게 아주머니가 쳐다봐도 지나가는 손님이 봐도 상관없었다. 시어머니가 은하의 등을 두드려 주셨다. 30년 넘게 두부를 짜온 거칠어진 손으로. 아가야, 울지 마라. 다 끝났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전 핏줄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은하의 손을 꼭 잡으셨다. 핏줄? 그게 뭔데? 핏줄이면 다야? 핏줄보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같이 땀 흘린 기 진짜 가족이야. 내가 30년 키운 건 가게가 아니라 니 아니겠나. 은하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훔치셨다. 둘이서 시장 한복판에서 울고 있으니까 옆 가게 아주머니가 종이컵에 커피를 타서 갖다 주셨다.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은하는 가게 문을 다시 열었다. 시어머니가 바꾸라고 하신 건 딱 하나, 간판이었다. 은하가 새 간판 이름을 고민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뭘 고민해? 내 이름 넣어. 그래서 간판에 은하의 이름이 올라갔다. 첫 영업일 새벽 4시, 은하는 다시 주방에 섰다. 석 달 만에 잡는 칼이었다. 손에 익은 도마 위에서 물을 썰기 시작했는데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그 소리만 울리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다시 여기 서 있다는 게. 아침 7시에 시어머니가 두부를 들고 오셨다. 예전처럼 말없이 두부를 놓고 가시려다 멈추셨다.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끄덕하셨다. 그게 전부였다. 그게 이분의 축하 방식이었다. 가게는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은하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거래처 김 사장도 전화를 걸어왔다. 사장님, 다시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전화 받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정말 다행이다. 은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네,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돼지고기 300인분이랑 두부 10판 주문이요. 전화기 너머로 김 사장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석 달 전 새벽, 저 더 이상 그 가게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던 바로 그 전화였다. 그리고 며칠 뒤 거래처 계약 갱신 자리가 잡혔다. 은하가 거래처 사무실에 들어갔다. 예전에 서명을 거부당했던 바로 그 사무실이었다. 같은 테이블, 같은 자리. 담당자가 계약서를 내밀며 말했다. 사장님, 여기 서명해 주세요. 사장님. 은하는 펜을 집어들었다. 당당히 서명을 하는데 옆에 사람 기척이 느껴졌다. 시어머니였다. 은하가 오늘 계약하러 간다고 했더니 따라오신 거였다. 문 옆에 서서 말없이 지켜보고 계셨다. 서명을 마치고 은하가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하셨다. 거래처를 나와 시장 골목을 걸으면서 은하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짧게 답하셨다. 그래, 내 안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 두 마디가 세상 어떤 위로보다 크게 느껴졌다. 정태 소식은 가끔 들려왔다.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배달 일을 한다고 했다. 수진한테 쓴 돈은 돌려받지 못했고 재취업도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한때 명함의 대표라고 받고 다니던 사람이 원룸에서 배달 주문을 기다리고 있을 거다. 지금 은하의 하루는 이렇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만들고 배달을 돌리고 장부를 정리한다. 예전이랑 똑같다. 달라진 건 하나. 이 가게가
이제 은하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침마다 옆 가게에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내미신다. 아가, 밥 먹묵었나? 네, 어머니, 드셨어요? 내 마이 묵었다. 오늘 두부 좋은 거 나왔으니까 이따 한모 줄게. 이 대화가 매일 반복되는데 은하는 그게 그렇게 좋다. 이 사연을 읽으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시어머니가 보자기에 돈을 싸서 오셨을 때 은하는 그분이 아들 편인 줄 알았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며느리 편이었다. 핏줄인 아들보다 함께 땀 흘린 며느리를 택한 것이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서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이 나이에 배웠다. 그러니 어디서 태어났건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자. 진심은 전해지는 법이니까.